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다. 단지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삶일 뿐이다. 오프라 윈프리.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많은 난관이라든지 또 실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삶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이번 주 실패 혹시라도 또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년 지난 11일 금요일 날 발표했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서울 5호선이라든지 GTX D 노선과 연계해서 김포 한강 2지구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스마일TV 구독자 7,000명 이벤트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빠르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이 내용을 접하고 아직 3기 신도시도 지금 가지 않고 있는데 벌써 지금 이게 거의 4기 신도시랑 다름없는 그런 택지 그런 조성 김포 한강 신도시 2 신도시를 갖다 지금 조성하는 계획인데 거의 세대수도 거의 4만 세대가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김포라든지 인천의 그런 주택시장, 더 나아가서 또 고양시의 주택시장도 영향을 갖다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2031년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입주를. 근데 2031년까지 이게 가능할까? 저는 또 그런 물음표를 남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김포한강 신도시가 태생 때부터 제가 2009년도에 김포한강 신도시 2008년도, 2009년도에 처음 김포한강 신도시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정부 발표했을 때 제가 직접 가서 느꼈던 건데 정말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14년 전 가서 느꼈던 거와 지금하고 제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이 김포 도시철도가 경전철이 두량으로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최소한 4량, 6량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또 빨리 추진하지 않았고 정말 늦게 추진됐고 19년 개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착오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2021년 도시철도 최대 혼잡도 상위 5개 노선이 첫 번째가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출퇴근 시간대 여기 타보지는 못했지만 지인분이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다니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헬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보시는 것처럼 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에 그래서 국토부가 5호선 연장이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김포 한강 2 컴팩트 시티 조성을 발표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뜬금없이 이걸 발표를 왜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보고요. 5호선 연장 협약 등 광역 교통 확충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호선을 갖다가 받고 택지지구를 갖다가 지금 김포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호선을 연장해 주는 대신에 이제 신규 컴팩트 시티 개발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인천시라든지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 서구, 김포시가 이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텐데 이 추가적인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먼저 김포 한강 2지구의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김포 한강 2 한강 신도시 거의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과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인데 보시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장기지구랑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례동일 것 같은데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논밭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땅에 지금 김포 한강 2 컴팩트 시티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지금 개발 구상을 밝혔는데 물론 계획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인접해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밑에가 또 인천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물량들 그때 입주해가지고 있는 이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뭐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가서 이제 한강 건너서에 있는 고양시 입장에서도 달갑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개발 구상을 갖다 살펴드리면 김포한강 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 2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여기가 신도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택지지구를 갖다 조성하는 건데, 여기에 조금 이제 말을 번지르르하게 광역교통이라든지 자독시설 등을 도입해서 수도권 서부 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지금 뭐 대장 신도시도 지금 들어올 3기 신도시도 있고요. 인천 계양 신도시도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 김포한강 신도시 2지구를 갖다가 만든다는 게 신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김포에서 많은 또 분들이 또 반대를 또 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컴팩트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역세권 컴팩트 시티 개념을 갖다가 지금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컴팩트 시티 기본 개념은 다들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광역교통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고밀과 복합 개발을 갖다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연계망은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서울 5호선 연장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연결성을 갖다 개선해 나갈 거고 여기에서 지금 김포공항까지도 신도시 순환 BRT를 갖다가 연결하면서 지금 이제 GTX-D까지도 지금 장기역을 통해 가지고 장기역에서 지금 김포한강 2로 해가지고 연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뭐 연계한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과연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항과 GTX와 도시철도와 고속도로까지 정말 뭐 3위일체가 아니라 4위일체 한강변까지 가지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UAM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택지 확충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서 5호선을 연장하고 GTX-D도 지금 추진할 것 같고 김포 골드라인의 지금 경전철 두량 가지고는 이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라든지 계양 강화고속도로 확장까지 IC 신설을 추진해서 주변 정체 지점을 입체화해서 검단 신도시라든지 연결도로까지도 신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음표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2027년까지 임기가 남아있고 앞으로 이제 4년 반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한다는 게 지금 만약에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 지금 드린 것처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7년이면 윤석열 정부 마지막 임기, 쉽게 말해서 임기 마지막 그런 말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뭐 철도역 인근 지구의 중심부 초역세권의 고밀 개발을 갖다 통해 가지고 대형 오피스라든지 복합 쇼핑몰 등 같은 경우에도 도시 거점 기능을 또 수행하면서 복합적으로 지금 스마트 시티 요소를 갖다가 대폭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스마트 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남양주 왕숙과 그다음에 창릉의 스마트 도시 컴팩트 시티를 갖다가 지금 하겠다고 지금 했고 먼저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게 이제 남양주 왕숙입니다. 창릉은 아직까지 지금 발주가 지금 안 됐고 남양주 왕숙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창릉이라든지 지금 김포한강 2에 있는 스마트 도시까지 추진을 갖다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남양주 왕숙과 창릉이 이제 원활하게 추진이 만약에 안 된다, 좀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김포 한강 2 같은 경우에도 많이 딜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창릉도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면으로는 지금 내년까지 이제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내년도 지금 많은 변수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기 방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2019년도에 창릉 3기 신도시 조성을 지구 지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2019년도에 보니까 2020, 2021년, 그다음 2022년 2021년 사전 청약을 갖다 해 나갔고 이제 지구 지정이 2021년으로 된 거 보니까 20년, 21년 거의 2년에서 3년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김포 한강 2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구 지정은 한 2년에서 3년 걸릴 것 같고, 또 지구 지정이 끝나고 나면 토지 보상도 여기가 민간 토지 소유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또 토지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또 그런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7년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2027년에 이게 될까? 지금 양주시 장흥면 3마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지구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1월이 지금 이제 중순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주시 장흥면 3마리 지구 지정도 내년으로 또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3기 신도시도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4기 신도시도 아니고 택지지구를 갖다가 조성하는 건데 이게 과연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인지 감사스마일은 물음표를 남기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 인천과 김포에 지금 5호선 연장이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5호선을 갖다 연장하기 위해서 이 5호선 연장 때문에 택지지구를 조성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의 입장인데, 물론 앞으로 이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정말 지금부터라도 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 물량이라든지 또 아래편에 검단 신도시도 있고 그 또 아래편에 또 청라도 있고 또 인천에 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쪽으로만 이렇게 정말 택지지구 신도시도 아니고 택지지구로 갖다 이렇게 때려 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김포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대되는 5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5호선이 들어와서 교통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쪽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택지지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쪽에 이제 김포 한강 마산동이라든지 구례동이라든지 장기동 이렇게 운양동 이렇게 많이 가서 느낀 거지만 여기에 또 한 4만 세대가 지금 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일대는 또 타격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27년에 계획해서 2031년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시간이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앞서서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GTX D뿐만 아니라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넘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지자체 간의 그런 협조도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정말 그냥 발표해놓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협조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서부에도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택지지구가 김포라든지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계획대로 2031년에 입주까지는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든지 또 이 계획대로 서울 5호선 연장이라고 하면 5호선 연장하는 데 있어서 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GTX 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시간이 엄청 또 많이 들어가고 또 만약 4차 국가철도망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2027년에서 2031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정말 뜬구름을 잡는 그런 발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 저는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 더 나가서 이제 창릉이라든지 남양도 왕수 그다음에 인천 계양 그다음에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 이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과연 계획성 있게 이렇게 추진되는 것들을 보면서 김포 한강 지구를 갖다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무튼 김포 한강 이 지구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또 약간 좀 김포에 꼭 이렇게 해서 5호선이라든지 GTX D를 갖다 연장하는 게 맞을까? 그런 저는 물음표를 갖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갖다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제 생각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르신 분들은 그냥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감사스마일은 5호선이 연장되는 거는 반드시
5호선 연장되는 거는 김포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GTX-D 같은 경우에도 잘 추진돼서 김포뿐만 아니라 인천, 서북부, 서남, 그러니까 서부 쪽에 있는 그런 여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한테 시민들이 그런 교통 불편이 없기를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 부탁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말뿐이 아닌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라든지 김포시라든지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계획을 너무 앞서서 3기 신도시도 지금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부족한 방송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긍정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